안녕하세요. 푸드 포토그래퍼 겸 유튜버 병국투어입니다. 아마 대전에서 오마카세는 여기가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곳, 숨겨져 있는 진주 같은 곳 있으면 추천 바랍니다. 이곳은 사장님께서 영상 촬영을 못하게 하셔서 영상으로는 찍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진 촬영은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모두 사진으로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둔산동에 있습니다. 근무하는 곳과도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전에도 몇 번 가본 적은 있지만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고자 한 달 전 예약을 하고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지인이 이곳을 가는데 놀랍게도 당일 예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리가 남으면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료를 준비하는데 숙성을 시켜야 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본 다른 오마카세는 당일 예약 취소 모두 불가능하였습니다. 심지어 스시아이에서는 한 팀이 노쇼를 하게 되었고 세 자리가 세팅되어 있는 채로 비어 있는데도 당일 손님은 정중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 없는 지극히 주관적인 스시온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을 하면 자리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야마쿠라게, 다쿠앙, 가리가 세팅이 되어 있어서 중간중간 스시를 먹으며 입을 개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느 오마카세를 가도 나오는 츠케모노지만 조금씩 구성과 간의 세기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야마쿠라게는 간이 세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다쿠앙은 너무 절여지고 실온에 오래 있었는지 수분이 바싹 말라 있어서 한 개만 먹고 먹지 않았습니다. 가리는 중간중간 계속 먹었습니다. 간혹 오마카세 중에 츠케모노 리필을 바로바로 해주지 않는 곳이 있는데 제가 딴 건 몰라도 가리는 정말 열심히 먹는 편인데 여기는 바로바로 뒤에서 돌아다니는 매니저분께서 떨어지기 전에 리필을 해주셨습니다. 플레이트는 나무 질감이 느껴지는 심플한 것도 좋지만 이런 꽃무늬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다른 오마카세는 플레이트에 스시나 사시미를 계속 올려주셔서 금방 더러워지는데 이곳은 시스템이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어서 플레이트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측에는 채소 스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자 가서 조금 뻘쭘해서 중간중간 오독오독 씹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소유와 정체불명의 소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소스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 저런 소스가 있었네요. 사진 찍고 정리하면서 알았습니다. 스자랄 구독자님들께서 저 소스에 대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시보리와 시원한 오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차도 샤리와 함께 중간중간 열심히 먹는 편인데 매니저분께서 뒤에 계시다가 떨어지기 전에 리필해 주셨습니다. 오시보리가 많이 뜨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뜨거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음식입니다. 두유로 만든 일본식 두부라고 하셨는데 두유의 달달한 맛과 쫀득하게 씹히는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차완무시와 꼬치, 치즈가 나왔습니다. 11시에 보이는 건 옥수수를 갈아 넣은 차완무시라고 하셨습니다. 안에는 밤과 은행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먹어본 차완무시 중에는 제일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초딩 입맛인 저에게는 그냥 밍밍했던 다른 차완무시보다 이런 달달한 맛의 차완무시도 좋았습니다. 11시에 보이는 건 소라, 가지, 떡을 꼬치로 만들고 일본식 된장을 발라주셨습니다. 일본식 된장의 감칠맛과 단맛이 좋았고 떡도 쫀득쫀득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6시에는 시소 위에 치즈가 올려져 있습니다. 치즈는 시소와 같이 먹었더니 상큼한 맛이 좋았습니다. 사소한 곳에서 감탄을 하게 해주는 스타트였습니다. 세 번째는 스이모노가 나왔습니다. 스이모노 안에 어묵, 시소, 호박, 그리고 착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투명한 면이 들어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눈에는 다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어묵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면이 단단하게 씹히는 식감도 좋았습니다. 국물도 생선뼈를 우린 건지 시원하고 조미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시미가 나왔습니다. 전에 갔을 때는 룸에서 식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룸이나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다찌에서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왼쪽에서부터 니신, 도로, 시마아지, 히라메, 다코, 엔가와, 대게, 가즈노코, 주변을 이카로 교묘하게 감싼 것이 나왔습니다. 오마카세를 주문한 건지 오키마리를 주문한 건지 혼동이 오긴 했지만 여기 아래에 보시면 얼음이 채워져 있습니다. 셰프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채우시더라고요. 음식이 중간에 끊기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니신은 달달하고 입안에서 야들야들하게 녹는 식감도 좋았고 등푸른 생선의 비린내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담백했습니다.
도로는 역시 산미가 좋고 지방이 많아 입안에서 녹는 달달한 식감이 좋았습니다. 시마아지는 담백하면서 부드러운 단맛이 좋았습니다. 다코와 엔가와는 아브리를 해서 주셨는데 불향이 좋았습니다. 중간에 여기서 직접 만드신다는 츠케모노를 주셨습니다. 백단무지에 유자가루를 뿌려서 주시는데 아삭아삭하면서 유자향이 상큼했습니다. 맛있어서 다 먹었습니다. 다 먹으니 한 번 더 채워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제주산 갈치와 아우우메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주산 갈치는 푹 구워져서 입에서 녹고 구수한 향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우우메를 먹으면 입안이 개운해집니다. 씨가 크다고 주의를 해주셨는데 정말 큽니다. 조심하세요. 이빨 나갑니다. 여섯 번째로 무시아와비와 녹차 소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시아와비 맛은 조금 비릿한 향이 있어서 그냥 그랬습니다. 건담스시 호산에서 먹었던 무시아와비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시아와비는 뒀다 먹으면 안 되고 김이 모락모락할 때 바로바로 먹어줘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드디어 기다리던 초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히라메 스시입니다. 살짝 숙성이 돼 있어서 네타 맛이 좋았습니다. 여기 스시에 와사비를 많이 넣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았고 셰프님께서 첫 번째 스시를 먹고 나면 밥의 양과 와사비의 양을 조절이 필요한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적당해서 따로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로 시마아지 스시입니다. 아까스를 쓰셔서 붉은 맛이 도는 샤리 맛은 좋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젓가락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마카세에서 샤리가 계속 부스러져서 애먹은 적은 없었는데 샤리가 정말 쉽게 부스러졌습니다. 샤리 온도도 좀 뜨거워서 네타와 따로 노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네타 맛은 담백하면서 녹진한 맛도 좀 느껴지고 좋았습니다. 아홉 번째로 청 매실을 올린 니신 스시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시미를 먹을 때 아카미를 좋아하고 초밥을 먹을 때의 네타는 시로미의 담백한 맛과 샤리와의 조합을 정말 좋아하고 히카리모노의 경우에도 조합에 따라 맛이 많이 달라져서 재밌다는 생각을 하면서 먹게 되는데 청 매실의 향이 너무 강해서 니신 특유의 향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스이모노를 다 먹으니 중간에 미소시루로 교체해 주셨습니다. 작은 게가 들어있는 미소시루는 맛이 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열 번째로 주토로 스시입니다. 살짝 아부리를 해서 주시는데 토로를 이렇게 아부리를 살짝만 하면 불향이 토로의 풍부한 지방의 달달함을 배가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아부리가 적당해서 좋았습니다. 11번째로 게살고로케입니다. 게살고로케는 정말 뜨겁습니다. 드실 때 주의하세요. 주의를 주셨는데도 저는 입천장을 대었습니다. 고로케 위에는 대게 내장과 살짝 와사비가 올려져 있고 안에는 대게살이 이렇게 꽉 차 있었습니다. 오마카세마다 제각기 특징이 있는데 스시오니는 사이드 코스로 독특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다만 메인 스시의 구성이 좀 약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느낌은 고로케 튀김 맛이 너무 강해서 대게의 맛이 잘 안 느껴져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냥 건담 스시에서 해주셨던 그 대게살에 우니를 올려 먹었던 게 그리웠습니다. 12번째로 아카미 스시입니다. 산미도 좋았고 도로보다 아카미가 좀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13번째로 단새우 위에 우니를 올려주셨습니다. 이 듀오를 참 좋아하는데 단새우는 질겅질겅거리고 우니는 크림처럼 그 위에 녹아서 단맛과 우니의 녹진한 맛이 합쳐질 때의 그 황홀경이 좋습니다.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런치 코스에서도 나오는 것 같으니 한번 드셔보세요. 스시아이에서 먹었던 꽃새우를 가마도로로 감싸고 그 위에 홋카이도산 우니를 올려주셨던 그 맛이 생각났습니다. 다음에 오마카세 갈 일이 있다면 스시아이를 다시 가볼 생각입니다. 14번째로 사몬 스시에 유자가루를 뿌려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안 나오는 이만 못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급의 오마카세에서 연어가 나오는 건 처음 보기도 했고 조합도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유자맛만 느껴지고 연어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어는 연어 전문점에서 숨풍숨풍 썰어먹는 게 제일 맛있지 않나 싶습니다. 15번째로 아부리한 관자 스시입니다. 아부리를 어느 정도 하는지 오마카세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아부리한 느낌이 딱 좋았습니다. 약간 이런 세세한 곳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16번째로 안하고 스시입니다. 코스가 거의 끝나갑니다. 아쉽습니다. 크기는 좀 아쉬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딱 좋아하는 정도로 구운 안하고입니다. 담백하고 달달한 타레 소스와 조합도 좋고
살이 야들야들해서 입에서 노는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17번째로 곶구입니다. 곶구는 항상 맛있습니다. 계란, 생선살, 게살을 넣어서 만든 곶구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역시 오마카세에서 곶구가 빠지면 뭔가 허전합니다. 18번째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는 나또 냉소바와 니신 온소바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나또 냉소바로 부탁드렸습니다. 맛은 그냥 그랬습니다. 식사는 다물에서 먹었던 나가사키 짬뽕이 제일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19번째는 앵콜 스시로 아나고 스시를 부탁드렸습니다. 20번째로 후식은 수박과 모나코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수박도 씨를 다 발라주셔서 먹기 편하고 맛이 달달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맛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무늬는 식당 오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코스로 나오는 메뉴는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메인 스시 코스가 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6시 반부터 코스가 시작됐고 코스를 마치고 나올 때 7시 반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의 짧은 코스였고 적당히 배가 차는 느낌이었지만 타 오마카세에서 먹고 나올 때만큼의 포만감은 없었습니다. 오마카세를 배고파서 먹는 사람은 없겠지만 다물의 사장님께서 그래도 한 끼에 돈 10만원 넘게 내고 먹는데 나올 때 배가 허한 느낌이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물론 스시 하나에 들어가는 샤리의 양이 통상적으로 22g 정도이고 이 정도 양이면 그래도 밥 한 공기 이상을 먹은 거라 적은 양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오마카세에 비해 코스가 짧고 스시 코스가 디너 13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구색만 갖춘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처음 먹었던 일본식 두부라든지 다른 곳과는 좀 달랐던 차원무시처럼 이런 미들급 스시야에서는 큰 기대를 안 하고 먹게 되는데 전 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마카세는 개인적인 성향도 크게 반영이 되는 듯합니다. 제가 느낀 건 저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전에 있는 유명 오마카세는 다 가본 것 같습니다. 모든 오마카세가 장단점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비싸더라도 명불허전, 호사는 양으로 보나 질로 보나 가성비로 보나 제일 괜찮았고 스시아이도 저에게 시소를 한국에서는 먹기 힘들다고 거짓말하셨던 거 말고는 개인적으로 정말 앞으로 계속하고 싶은 그런 오마카세였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추천해주실 만한 곳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아직 배고픕니다. 여러분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